하버드 대학과 MIT가 오늘 온라인으로 수업 시 유학생들을 추방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일시 중단토록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타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USC 등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올 가을 학기 K-12의 대면 수업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학교들이 가을 학기에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LA시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게 되며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신청을 돕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오늘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9,500명을 돌파하면서 또 1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정점에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경제를 너무 빨리 재개했다고 생각하는 가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대선 유세를 위한 실내 집회를 열었던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로 잡이 잡은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오는 8월 8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엔 백인들이 흑인 남성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두고 폭행하고 또 살해 위협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가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 주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7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MIT가 오늘 온라인으로 수업 시 유학생들을 추방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일시 중단토록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타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USC 등도 이번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유펜, 다트머스, 코넬, USC 등은 오늘 올 가을 학기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학교의 외국인 학생을 추방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 조처를 일시 중단토록 요청하는 하버드와 MIT 소송에 동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MIT는 앞서 오늘 오전 이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추방 조처가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연방법원에 중단 명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송에 동참한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결정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유학생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면 브라운 대학은 연방이민세관국의 이번 지침에 반대한다면서도 올 가을 학기 동안 유학생들이 최소한 1개 이상 대면 수업 코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으로 추방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학교들이 가을 학교에 개교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미국 최대 교원 노조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재선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수업 재개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So we're very much going to put pressure on governors and everybody else to open the schools, to get them open, and it's very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for our country. It's very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the student and the parents. 이어 개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것을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 인사들도 연일 트럼프 대통령 뜻을 거들고 있습니다. And as the president made clear yesterday, it's time. It's time for us to get our kids back to school. Ultimately, it's not a matter of if schools should reopen. It's simply a matter of how. They must fully open and they must be fully operational.
and how that happens is best left to education and community leaders. 이에 대해 미국 최대 교원노조 단체인 미국 교육협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한 번도 신뢰할 만하거나 사려 깊은 것으로 판명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는 정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여론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로런스 베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 나가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올 가을 학기 K-12의 대면 수업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LA 카운티 내 공립과 사립학교에 모두 적용됩니다. 바브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각 학교는 모든 사태를 대비해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무런 백업 플랜을 계획하지 않은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내에 학교 오픈을 위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올가을 모든 학교와 캠퍼스가 대면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LA 카운티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4개월째 문을 닫은 뉴욕시 공립학교가 9월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단 완전 정상화가 아니라 주 1일에서 3일만 학생들의 등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가을 학기에 주 1회에서 3회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하는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생 전원이 등교할 경우 교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분 정상화 결정의 근거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대부분의 학교는 한 번에 모든 아이를 교내에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100%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더블라지오 시장은 밝혔습니다. 다만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5%는 자녀의 등교를 희망했습니다. 뉴욕시 계획에 따르면 교사를 포함해 12명을 초과한 인원이 동시에 한 교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통상 한 반에 학생만 30여 명에 이릅니다. 학생 수만 11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최대 학군인 뉴욕시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학교 문을 열라고 각주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입니다. UC 최초의 흑인 총괄 총장이 탄생합니다. 어제 LA타임스에 따르면 UC 이사회는 UC 152년 역사상 최초로 UC 시스템을 이끌 총괄 총장으로 흑인인 마이클 드레이크 전 UC 얼바인 총장이 지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대와 UC 얼바인 총장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선보인 드레이크 신임 총괄 총장은 이사회가 승인 투표를 거쳐 오는 8월 1일자로 공식 퇴임하는 제닛 나폴리타노 현 총괄 총장에 이어 10개 캠퍼스에 총 28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거대한 UC 시스템을 지휘할 선장이 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 출신으로 교육계 경험이 전혀 없던 나폴리타노 현 총괄 총장과는 달리 드레이크 신임 총괄 총장은 UC 샌프란시스코에서 안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로 이후 1979년 UC 교수진에 합류하며 UC에서 40여 년을 봉직해 UC 시스템에 정통한 대학 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레이크 신임 총괄 총장은 재정적 불안정, 인종적 다양성 문제 등 현재 UC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행정 및 정치 면적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출생한 드레이크 신임 총괄 총장은 의사와 사회복지사 부모님 아래 뉴저지와 세크라멘토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UC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입학 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LA시 정부가 가구당 최대 $2,000까지 렌트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자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게 되며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신청을 돕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LA시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돼 오는 17일 금요일 밤 11시 59분에 마감됩니다. 총 5만 가구가 수혜를 입게 되며 한 가구당 최대 $2,000가 지급됩니다.
렌트비 보조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LA 시내 거주자로 연소득이 LA시 중간소득 80% 이하면 해당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8,450달러 이하, 2인은 연소득 66,800달러, 3인은 연 75,150달러, 4인은 83,500달러, 5인 가족은 연 9200달러 이하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이후 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hcdla.lacity.org에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한라인 1844-944-1868번으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줍니다. 신청은 선착순은 아니고 17일 신청 마감 후에 무작위로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음 한 주일 동안 LA 한인회는 다른 업무는 중단하고 한인들의 렌트비 보조 신청 대행 업무에만 전력하기로 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신청은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돕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건 예약을 받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바깥에 이제 한인회가 바깥에서 대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 코로나 이 감염 예방 수칙들을 지키는 선에 한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돕게 될 텐데요. 10시부터 5시까지 돕게 되니까 무작정 와서 기다리실 것보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을 할 거니까 보통 이런 걸 하게 되면 첫날에 특히 많이 몰리니까 이튿날 이후로 오시는 게 조금 더 그나마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는 LA시 거주 증명과 해당 주소지의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리스 계약서, 세금 보고 서류, 그리고 3월 13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 소득이 줄어든 경우, 차일드케어나 학교가 문을 닫아 양육 비용이 증가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있어 의료 비용이 발생한 경우, 3월 달에 발효된 행정명령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 유닛에 여러 명의 성인이 거주할 경우 임대 유닛당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에서 발생하는 소수인종의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보호하는 LA 인권보호회가 설립됐습니다. 가주민의 절반 이상이 경제를 너무 빨리 열었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아시안과 흑인 등 소수 인종이 겪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 1일 LA 인권보호회를 설립해 LA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범죄를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KACI가 8일 주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는 카프리 메닥스 LA 인권보호회 디렉터가 LA의 인종차별 문제점과 LA 인권보호회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많은 아시안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혐오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폭언을 듣거나 그로서리 쇼핑 중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조롱당하며 기침을 하는 등 모욕을 당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카프리 메닥스 디렉터는 더 이상 소수계를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토렌스에서 히스패닉 여성이 아시안 남녀를 상대로 한 인종차별과 폭언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풀려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그동안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 문제는 소수 인종만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모두가 목소리를 모아 커뮤니티 차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ate is a problem for all of us, but all of us have a role. And that is when someone else, such as myself or others, would say, you know, there's no place for this. We're all in this together. We want to be sure that we have a platform to empower people, to allow them to go into the middle class and beyond. 메닥스 디렉터는 LA 인권보호협회에서는 앞으로 무역, 사업, 교육, 대출 등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인종차별에 대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모기지 대출금을 더 많이 내는 현상 등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경제를 너무 빨리 재개했다고 생각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 사이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파운데이션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가주민 1,15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컬 경제를 너무 섣부르게 재개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수가 지난달 19일 여론조사에서는 43%였던 것이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53%로 뛰었습니다. 가주민 27%는 적당한 시기에 경제가 오픈됐다고 답했고 18%는 경제 오픈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인종적으로 나눠볼 때 흑인 응답자 중 71% 그리고 백인과 라티노의 경우 응답자 절반이 가주 경제를 너무 빨리 열었다고 답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주민 중 73%는 가주 경제가 너무 빨리 재개됐다고 답했고 보수 성향 주민 중 37%는 가주 경제가 너무 늦게 열렸다고 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올 가을 가주 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 학기 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력을 가했지만 뉴섬 주지사는 데이터와 숫자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로 자리 잡은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오는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한국일보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는 UC와 아이빌리그의 전 현직 입학 사정관이 나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 입시 정보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학 입시 정보에 받아 한국일보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에서 다뤄질 내용은 UC와 아이빌리그 입학 사정 트렌드, SAT와 ACT 준비 방법, 에세이 작성 요령과 작성법, 과외 활동, 재정 보조 등 대학 입학에 필요한 정보와 전략들입니다. 특히 온라인 세미나에 사전 등록 시 엘리트 교육 그룹이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SAT 시험 해설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세미나 사전 등록은 웹사이트 ktcollegeexpo.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부터 고교 12학년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는 이번에 특별히 온라인 줌 화상 컨퍼런스로 펼쳐지며 이 남가주는 물론 전국과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이번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에 맞춰 최신의 대학 입학 정보를 가득 담은 한국일보 대학 진학 가이드도 발행됩니다. 한국일보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는 명문대 합격 노하우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알짜 입시 정보에 이르기까지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입 정보 갈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온라인 대입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미주 전역의 한인 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692-2047번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에서 피임 보험 커버리지를 제외하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임에 관한 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이슈는 그동안 종교적 자유 문제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피임 보험 커버리지를 오바마 케어에서 제외시키자는 법안은 지난 2016년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계류돼 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결정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종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최대치로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7만 명에서 12만 6천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피임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가 앞으로 2년 내에 전국 내 매장 200개를 문 닫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인 타격으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전국 내 매장 200개를 문 닫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환자가 오늘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이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 9,611명을 기록 중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13만 1,594명입니다. 300만 명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환자 수고 인구조사국이 추정하는 미국 전체 인구의 거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지난 1월 20일 워싱턴주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지 171일 만에 300만 명 선을 넘긴 것입니다.
가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9,500명을 돌파하면서 또 1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24.8일마다 가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일평균 7,403명의 신규 확진자와 69.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8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가주에서만 29만 1,7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6,653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정점에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사망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93%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는데 나머지 7%는 아무런 질병을 가지지 않았던 시민들이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에 오른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 주말 1,100개의 레스토랑에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 검사에 나섰는데 거의 모든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대선 유세를 위한 실내 집회를 열었던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했다고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털사 보건부의 브루스다트 국장은 이번 주 이틀 동안 거의 500건의 새로운 발병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이 추세는 환자 수치가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발병 건수가 20% 감소했었습니다. 털사 보건부는 이날 266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운티의 환자 수는 총 4,5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내 행사장에서 선거운동 집회를 개최한 지 2주가 조금 넘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약 3일에서 14일가량이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후 4, 5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넘는 등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부 주에서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텍사스주 등에서는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병원, 의료진이 고령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일 밀려드는 환자로 쉴 틈이 없고 병상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We started first at 46 beds, then we went to 58, now we're at 88 beds. And you know, even though it sounds like a lot of beds, it's not enough. 병원마다 중환자실이 이미 포화 상태인 가운데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I literally at one point in time asked God to take me. The pain was ridiculous. It was to the point where I mean, in my mind I couldn't breathe. 병원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올 만큼 환자 증가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텍사스주에선 지난 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고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8,000명 안팎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일부 주에선 자택 대피령을 다시 발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재확산 지역에 새로운 검사소를 마련해 하루 5,000명가량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존스 홉키스대 집계 결과 미국의 누적 환자는 인구의 1% 수준인 300만 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만 명을 웃돕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엔 백인들이 흑인 남성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두고 폭행하고 또 살해 위협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에선 이런 인종차별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신고 전화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백인들이 한 30대 흑인 남성을 나무에 묶어두고 폭행합니다. 올가미를 가지고 오라며 살해 위협까지 하는 상황. Let him go, dude. Let him go. Let him go. Please. Let him go. Let him go.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라며 말려보지만 오히려 가해자들은 삿대질하며 떠나라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 흑인 남성은 친구들과 호수 야영지를 찾았다가 술에 취한 백인들로부터 봉변을 당한 겁니다. We have a history of sundown towns. If you folks don't know what that is, that's where if the sun set, that you would be in danger.
I reject this notion that I'm going to hide away, to live in a bubble. 홍수가 난 거리를 흑인 가족이 차를 타고 건너려는 순간 백인들이 야구 방망이와 권총을 들고 나와 차 안에 흑인 일가족을 위협합니다. I was just worried that something might escalate because she was very upset because she was trying to stop the cars from coming from both ends. And it just escalated from there very quickly.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미국에서 하지만 인종차별 행위는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인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라던 흑인 남성이 자신에게 위협을 준다며 적반하장 신고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t this point, because it's leading to death and people being harmed, there should be some type of fine for using resources and leading to the harm of people from these phone calls. 캘리포니아 주에선 인종차별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신고 전화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 간 회동에서 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이나 G7 확대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서도 두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 진전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공식 일정 첫 순서로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The government was very collaborative in working out the details, getting here safely. But I have to thank you for taking the extra caution of getting tested once. 이후 3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G7 확대 문제 등 양국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습니다. 특히 올해가 이미 절반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습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통화에서 논의됐던 G7 정상회담 초청과 확대 회담 문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미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굳건히 공조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미국 정부와 군은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fully engaged with and cooperate very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look forward to making progress on as we continue through into this year. 또 약식 회견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비건 부장관은 우리 외교 당국과 잇따라 회동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박 3일 방한 일정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청와대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고 오후에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부동산 관련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습니다. 청와대 산모들과 같이 정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도 한 채를 뺀 나머지를 매각하도록 조치를 지시한 건데요. 서울 대신 청주집을 팔기로 해 논란이 됐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서울집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심각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실태 파악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도 말했습니다. 2급 이상 중앙공무원 1,500명 정도가 조사 대상이며 연내 매각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중대본 회의 자리였지만 부처 장관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작심하고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각 과정에서 서울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기로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반포 집도 내놨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쳤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는 현재 12명. 매각 의사를 묻는 KBS의 질문에 김조원 민정수석 등 5명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매각 권고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청소년은 천식이나 알레르기로 고생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의 미느나포너 시티대학,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13세에서 14세 사이의 인도 청소년 1,684명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과 천식, 알레르기 증상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참가자들에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헐떡거리는 등 천식 증상이 있는지 또는 콧물이 흐르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어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침에 어느 정도 몸이 무거운지, 저녁에는 언제쯤 피로를 느끼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청소년에 비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청소년은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할 위험이 2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식의 경우 그 위험은 3배까지 커졌습니다. 연구에 참가한 캐나다의 엘버타 대학교 수바브라타 모이트라 박사에 따르면 늦게 잔다고 해서 천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증상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트라 박사는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첨단 기기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채로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일찍 재우는 것만으로 천식과 알레르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 주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7.10포인트, 0.68% 상승한 26,067.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62포인트, 0.78%가 오른 3,169.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8.61포인트, 1.44%가 뛴 1492.5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6%가 올랐고 금융주도 1.06% 상승했습니다. 재료 분야는 1.46%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가라앉을 위험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7% 오른 40.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63% 오른 43.3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했다는 발표가 유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은 미국 내 휘발유 수요가 지난주 하루 880만 배럴로 증가해 3월 20일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올라 9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썼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오른 1820.6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 감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늘 일선 직원 3만 6천 명에게 오는 10월 1일부터 무급 휴직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전했습니다. 이는 유나이티드 항공 미국 전체 인력의 45%에 해당합니다. 이 항공사의 전 세계 직원 수는 9만 5천 명입니다. 통지를 받은 직원은 승무원 1만 5천 명, 고객 서비스 담당 1만 1,000명, 정비 인력 5,500명, 파일럿 2,250명 등입니다.
해당 직원을 모두 정리해고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퇴직을 비롯한 자발적 퇴사자 수 등을 고려해 이르면 8월 중 최종 규모를 정할 방침입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9월까지 직원 급여 마련을 위해 미 연방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형 항공사들 중 처음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 가능성을 밝힌 첫 회사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항공 수요 급감으로 하루 4천만 달러를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언제 수요가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계열사인 인터넷 통신 업체 룬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상공에 띄운 풍선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자업회사인 룬은 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근 몇 달간 상업용 항공기의 운항 고도보다 더 높은 상공에 모두 35개의 풍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들 풍선은 일단 케냐 수도 나이로비를 포함해 이 나라 서부 중부 면적에 달하는 지역에 4G LTE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들어진 풍선은 테니스장만 한 크기에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고 소프트웨어로 제어됩니다. 100일 이상 상공에서 가동하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풍선 인터넷 기술이 처음으로 상용화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룬은 이 사업을 하늘에 떠있는 이동전화 기지국 네트워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이동전화 기지국을 짓고 케이블을 깔거나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해 인터넷을 제공하는 방식 대신 이 성층권에서 제3의 층을 쌓는 것이라고 룬은 설명했습니다. 룬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현지 이동통신사인 텔레콤 케냐와 제휴했습니다. 룬은 풍선 인터넷이 아프리카 등 인터넷 보급이 덜 된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저렴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CNBC는 이번 사업이 대형 정보기술 업체들이 아프리카를 새로운 투자 기회로 보고 있는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보이지만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 더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한 차례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0도에서 10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또 멕시코에서 불어오는 열대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높은 습도까지 동반돼 후덥지근한 더위도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기온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0도, 64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내륙 지방에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4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